안녕하세요. 저 삐 소리가 좀 나죠? 이게 오늘 반나공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봐요. 그렇죠? 요 책의 진가가 진짜 요새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봐요. 숫자 이런 것들 여기 다 지문들이 중요한 지문들이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지문들 자주 나오는 요거 하고 지금쯤은 이제 또 뭘 해야 될지 막 갈등을 할 때 내가 손에 익은 거 하시고 그리고 새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죠. 알라 하지 말고 제끼세요. 모르는 게 나온다. 뭐 새 거 나오고 누가 뭐 이상한 거 가져왔다. 그냥 제끼시라. 그냥 지금 하는 것만 가지고 가도 점수 나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나오는 걸 신경 쓸 게 없이 늘상 배운 걸 틀리지 말아야 된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하나씩 보고 이걸 하나씩 보면서 5번 보세요. 5번. 너무 쉬운 거는 지금 체크 안 해도 되죠. 너무 쉬운 건 시간 낭비니까. 저 5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 시험 나올 때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이다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지금 5번, 6번 지문 저거 자주 써먹거든. 그야말로 보세요. 이건 정말 무지하게 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저건 통째로 나온 거. 지금 6번이 무슨 사업? 이건 박스 처리해서 통째로 나왔죠. 통째로. 이 손으로 다 됩니다. 귀신이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비 오면 좋은 징조가 있다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불 나면 좋은 징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볼 때 그래 됐다. 그래. 지금 아침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합격에 좋은 징조가 있다. 제가 얘기하죠. 이 지우개가 바닥에 떨어진 거요, 붙은 거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 떨어졌네. 시험 보는 사람 재수 없잖아요. 얘가 딱 바닥에 딱 붙었네. 똑같은 걸 봐도 긍정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그래 옛날에 장군들 전쟁할 때 별똥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적군의 장수가 죽을 팔자다.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군사들이 또 뒤숭숭하면 연을 만들어서 불 붙여서 올려서 별똥별이 다시 올라갔다. 우리 진영에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합격해요.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 셋이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 도시 개발사, 정비사.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란 개념 나오면 중복되면 안 된다. 참고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요 용도 지구 있죠, 요거. 박스 시험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빈칸. 빈칸 그대로. 용도 지구란 놈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여기 미관, 경관, 안전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잖아요. 용도 지구, 경관 지구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걸 살짝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된다. 최종 점검 쫙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 머릿속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저 뒤에 나옵니다만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왜 만들어졌느냐? 개발은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 포인트. 요거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요 두 가지를 다 뭐 하려고? 완화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50% 확정이 된 거예요.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용적률만 강화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완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되게 안 되게요. 안 되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려고 지정 고시한다. 그러면 얘는 주민들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러죠?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과 전혀 관계 없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워낙 자 여기 지금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광역계획권 지정해야지. 광역계획권 저놈은 둘 이상 여러 개 시군에 관할해 전부 또는 일부. 지문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대상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공기, 녹지환경,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그 다음에 광역시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객관식에서 돌아가면서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돌아봐도 한 번인가 빼고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주로 틀리게 내는 데가 바로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수립하는지 두 개 반드시 외워놓으라 그랬죠. 이제 그건 외워놔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자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거지. 둘 이상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지.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이때 지정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짜고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그리고 장관한테 승인.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 이 지자체 의견 듣고 자 어디에 심의? 중앙.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만 속하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얘기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지사 지정했을 때는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똑같아요. 시스템은. 그러면 욱하고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도지사가 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의견 들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 이 물리면서 기출된 지문이라는 거 다 보여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장을 쓰는 국토교통부 도지사한테 가서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냈잖아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관할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이렇게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그렇지. 도지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하면 안 되겠지요. 두 단계 차이 나니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공동으로 수립. 이렇게 짰으면 누구한테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 안 올라오면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자, 22분 보면 이 지문도 그대로 나왔죠.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랑 장관님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된 적도 있잖아요. 정답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한다.
그 정부 측에 구축한 걸 몇 년마다 확인하고 5년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변경도 마찬가지 공청회 열어야 되죠.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다. 뭘 열어서? 공청회.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절차 거친다고 그랬죠. 똑같은 절차. 그럴 때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1회 이상 일시장소 목적을 공고합니다. 자, 27번 보세요. 주어가 보세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짰다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장 원수는 이제 여기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라고 하면 승인받는 사람이 다르죠. 그럼 이거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 나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야가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럼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다만 시장 군수가 협의 거치 요청해서 단독으로 도지사가 짤 때는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정답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자, 31번 보면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저건 일반 시장군수 똑같은데 야가 주로 나오니까 협의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죠.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장관 찾아가서 뭘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해야 한다라고 간평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차피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준용하니까 똑같잖아요. 똑같거든요. 절차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지 않고 이건 뭐 가끔 내잖아요. 가끔 너무 쉬우니까 특별시, 광역시라고 출발해야 되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면 안 돼요. 1장에는 구청장 나오면 안 돼. 1장에는. 국토계획법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운수는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라. 타관할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타관할이 시장 운수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33번 지문은 정말 자주 써먹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짜도 되는데 세 가지 다 갖춰야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있을란가? 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짜는 경우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특 일광 있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네 놈이 짰을 때는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그리고 말단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고.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조사 청량을 다 하고 뭐 쭉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기본계획 짠 지 5년 내 적성평가 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몇 년 내? 자, 빈칸용으로 나온 적 있죠? 5년 딱 빈칸 채우셔야 하는 거. 5년. 정부체계 구축은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빌려다 쓰니까.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2번 지문 보면 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어떤 계획이라도 기준 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정할 때 특히 요거는 옛날에 시험이 옛날에 시험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소개는 안 했는데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 계략적인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장기 계획 짤 때는 포괄적인 틀만 제시해 줘야 돼요.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요거를 시도지사라 정할 때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얘만 보고 또 쟤를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5년.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자, 45분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시험 무조건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공통사항이라면 시험 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주로 시험 기출문제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보든지 이런 내용을 묻는 건 여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누구냐 안 물어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답 처리한 적이 없다니까? 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냐 거기서 내니까. 그러면 그 두 놈에서 없는 주민들의 입안의 제한.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뭐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어야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지. 그런 차이.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효력 발생, 결정 고시, 그 다음 지형도면의 고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 광역이나 기본계획과 다른 점을 내야 되니까. 똑같은 걸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6가지 깔려 있어야지. 그죠? 단 살짝 색깔을 칠할 때 용도, 지역, 지구들을 구역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인데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행위 제한 그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지정하고 뭐 하는 계획? 변경할 때 짜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 설치도 뭐라고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잖아요. 맞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 기반시설이잖아요. 설치정비 계량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설 설치한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는 뭐 특별법 따로 있지만 지구단위 관련된 거하고 입지구역,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면 틀리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뿐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짤 때도 똑같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가지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정답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51번부터 보는 겁니다. 얘들은 계속 내지만 계속 내죠. 계속 냈지만 계속 냅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한테 가서 입안자에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 입안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하고 안 하고? 첨부하고. 첨부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자, 요 내용들 보자. 여기는 이제 만들 때 그게 없어가지고 입주규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입주규제 여기 지금 없으니까 이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제안할 때 5분의 4 동의 얻어야 되는데 다 나머지 3분의 2. 자, 이럴 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게 탁탁 지금쯤 해놔야 돼요. 지금 해놓으면 5일은 기억나거든. 5일은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기지 산업유통,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 대체하는 거 요거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런 걸 제안해 주민 이해관계자가 가서 입안권자, 서울시면 서울시에 찾아가서 입안해달라고 뭐 한다고? 제안. 그러면 이제 40월 플러스 30일 이런 건 막 기본이고 이제는 이게 못 되고 있다 그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다음 이것도 의외로 퉁퉁퉁 나오잖아요.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서울시에서는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그 제안된 그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자, 54번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조사 등을 생략하고 입안할 수 있다. 그냥, 자, 이때 한번 읽어놓잖아요? 많이 나온다. 근데 보여요. 오늘쯤 한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는 지역이 도심지 위치하거나 이게 기출된 표현이니까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 미달하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도 있고. 자, 5년 내 적성평가 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몇 년 내 했다면? 5년.
자, 그 다음에 5년 내 재취약성 분석했다. 또 안 해도 된다. 둘 다 합쳐서 몇 년 내 했다면 5년 내. 이 58번이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찬찬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도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는 거 맞죠? 그때는 공청회 열으라고 그랬지.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있다 없다? 없다. 안을 짜서 기초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짜서 며칠 이상 열람기 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가 며칠 이상? 14일. 그래서 공청회 열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가죠. 열람기간에 의견 들어가야지. 열람기간 지나고 하면 안 되지. 두드리 맞지? 열람기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견 들어가면 열람기간이 끝나고 며칠 내?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할 때 그 60일하고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40일 플러스 30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하면 자, 의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제출한 자에게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되잖아. 절차 생략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다고. 그럴 때 국방상 안전보장은 기밀 있다라고 생략할 때는 관련 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어야지 당연히 여기 요청 있는 것에 한해서 주민들이 격려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격려한 변경은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결정권자가 원래 시도지사, 그죠? 대도시 시장인데 저 시장 운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했다. 저거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형도면을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가 만들어서 고시하니까. 그래서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한다. 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수시로 나오는 것들, 수시로. 이런 거 이제 쭉 읊었는데 틀리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최종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만 시도지사나 물론 대도시도 포함해서 주로 나오는 건 저렇게 나오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치는 것은 뭘 결정할 때? 지구단위계획. 다른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돼요. 자, 효력. 이거 완전 단골.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다음 날 아니요. 자, 기득권 보호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세상에 착 뜯어먹어서 도차 더 뜯어먹었다 그러잖아요. 도차. 누가 또 뜯어먹어. 돈이 없는 게 도둑놈이 많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를 한 자라면 그 결정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로 허가 신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합니다. 3월 내 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도안전보호구역 묶이면 몇 월 내 신고하고 3월 내. 다른 것들은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3월이 3월. 도시군 70번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광역은 없다고 그랬죠? 야, 이런 건 뭐. 자, 이제 72번 보면 바다 매립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알아요. 머릿속에 알아. 아는데 활자로 나왔을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볼 테니까. 바다 공유 수면에 매립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뭐 하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가 있고 없고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준공 인가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계 시장 우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하자.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경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때는 고시는 해줘야 돼요. 특례 인정하지만 고시는 해줘야 된다. 목적이 다르다. 아직 뭐 그거는 다른. 자, 목적이 서로 다르다든가 2개 이상 이웃하면 절차적 특례 자체가 없지.
새로 다 지정 절차 거쳐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항만구역, 의왕구역 나오면 항만구역, 의왕구역은 반드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민일 때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때도 고시는 따로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오케이. 그런 거.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건 없어, 이제. 거기서 몇 문제 안 되고, 아는 걸 집중력 들여서 헐렁벌렁 풀다가 틀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동영 문제 봐봐요. 학원에 동영 문제도 80점씩 안 나오는데 실전에 가서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주물럭주물럭 못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늘상 배운 것 좀 안 틀리게. 맞죠? 늘상 배운 게 많아, 안 배운 게 많아? 배운 게 많지. 안 배운 거 나오면 그걸 걱정하더라고. 우리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나도 틀리지. 그런 걸 걱정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1년 내내 배운 게 훨 많지. 그죠? 안 배운 거에서 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국토법 보니까. 없어. 그런 걸 12개 어떻게 못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걸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 여러분, 이런 거 차차. 좀 꼼꼼하게 좀. 택지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요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이 동네는 전부 다 뭘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 보는데 이때는 도시적에 연접하고 안 하고 그 관계 없어요. 연접하고 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건 항만 의왕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도시적 안 되니까. 이 75분도 언제나 단골 아닙니까, 우리? 관리지역 안에서, 어디에서? 하다, 녹지지역 안에서 라고 바꿔서도 모의고사 내고 막 합니다. 관리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죠?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인데 일부를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했다. 그럼 얘는 용도 변경 뭘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법에 따른 뭘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를 지정했다. 그때는 그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다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했다. 그럼 그 순간 용도 변경 뭘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농림지역 이러면 안 되고 고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지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우리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있죠. 혹시 여러분 저 기출문제 중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골라봐라 이런 거 나오면 찾을 수 있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요? 어디겠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한 거지. 도시 고향 가봐야지 이러지 말고. 이거 작년에인가 나왔잖아요. 재작년도가 기출문제 알죠, 여러분? 그 무슨 생산관리적인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 횡재지, 횡재. 그러고 틀린 사람 나온다는 거. 환장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새로운 제도잖아. 새로. 시도 대도시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원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러죠? 상업지역은 원래 중학교 1학년 6원이 이렇게 나눠져야 지금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얘를 틀리게 정답 처리할 때는 없다 하겠지? 그래서 다 집중만 잘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외의 주거지역이라는 놈이 상업지역이라는 놈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 조례를 알아서 할 바고.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이 중학교 1학년 6원인데 뭐 이거 왜 모르는 상업지역이 필드 나갔더니 있더란 말이야. 실무로. 그럼 이거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법조문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84번 보세요. 84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자, 건축 면적이라고 돼야 되지. 그죠? 바닥 면적이 아니지. 건축 면적이지. 그렇죠? 요건 저 뒤에 이제 건축법에서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서 건폐율은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번 여러분 32회 시험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어야, 이거 31회하고 30회를 분석해 봤네요. 그죠? 지피지기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마구잡이를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5월 달부터 사실은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갔어야 돼요. 분석 들어가서 예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희용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원희용이 알죠, 여러분? 대장동 1타 강사. 난리 났어요. 아주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고시 수석, 학력고사 수석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수석을 공부하냐. 출제하는 사람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출제해 볼까. 자기도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눈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자기가 도지사 해보니까 도지사 해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 눈에 너무 잘 보인다 해서 이제 1타 강사 난리 났는데 뭐가 1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타래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공부 양을 거기 맞춰버려야 돼요. 거기 딱 언급되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라면 벗어나서 해야지. 그죠? 절대평가라면 기출문제만 탁 해서 거기 나온 것만 탁 하는 거예요. 그 기출을 벗어난 문제는 2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항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21개 용도 지역별 건폐율 50, 50, 60, 60, 50, 준칠이 70, 9, 8, 8, 7, 7, 7, 7, 2, 2, 2. 도시 외적은 다 20, 계획관리만 40. 용적률도 100, 150, 200, 250, 300, 기념으로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0, 100. 다 80, 계획관리 100. 이건 기본 깔려있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 이게 작년에 안 나왔고 그 작년에 용적률 이게 29회 때 나온 건가 그잖아요. 특례, 건폐율 특례. 그러죠? 마지막으로 또 다시 들어가요. 이거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 취락지구하고 자연, 공원, 취락지구, 공원 안에 취락이 있다. 둘 다 얼마? 60%까지 조례로 허용해도 된다. 저 자연 취락지구가 정말 좋은 거거든, 사실은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으로 가니까. 자,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 60%까지.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 자, 여러분 봐봐봐요. 이 개발진흥지구가 객관식에 낼 때 여러분 되게 많이 틀렸잖아요. 개발진흥지구가 주산 관복이 특이지요. 걔들 개발진흥지구를 도시지역이 아니다. 자, 도시지역 외 지역은 건폐율이 원래 몇 프로? 20%잖아요. 계획관리 고려하지 말고.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단 말이야. 20%가 아니고 얼마까지? 그럼 40%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걸 응용한다고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여기다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거 아니야? 그럼 건폐율은 조례로 얼마까지 적용한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관광, 휴양, 개발진흥을 지정해가지고 조례로 150%까지 건폐율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건 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죠? 걔를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거야.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이 기준의 1.5배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헷갈리더라고 자꾸.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일단은 지구단위 짰단 말이 없어.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다니까? 그럼 20%가 아니고 얼마까지 해도 좋다? 40%까지 조례로 건폐를 허용해도 된다 이 얘기라니까. 그럼 저 자연녹지가 20%잖아요. 그죠? 자연목적 20%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그럼 10% 더 줘서 얼마까지? 그러면 29회 때 시험에는 이걸 5개 던져놓고 제일 높은 거 찾아봐라. 농공단지 70% 답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 같으면 또 빈칸 만들어놓고 채우시 해버리지.
2, 3년 뒤에 반복되니까 사실은 그를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나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보일 거라. 농공단지가 묶이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얼마까지? 70%. 겁나죠. 국가사업단지는 80%. 자, 다시.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 60%까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지능지구 묶이면 40. 자연녹지에 묶이면 30. 농공단지 묶인 곳은 70. 국가사업단지는 80. 오케이. 그 다음에 용적률도 용적률은 특례가 지문 5개가 안 나오니까 용적률 적용할 때 지하층이나 필로티 주차장은 빠지는 거 알죠? 예. 감사합니다. 요건 용적률 특례. 그래서 봐봐봐요. 여기 또 개발지능지구 있죠? 봐봐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다 몇 프로? 80%지. 계획관리는 고려하지 말고. 그럼 80%밖에 안 되는 게다가 개발지능지구를 다 지정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이렇게. 그럼 80%를 하지 말고 용적률 얼마까지? 100% 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를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했다면 지구단위계획 짤 때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알아들어요? 그럼 그렇게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 지구단위계획 짠 거 아니야 지금? 100%까지 조례로 허용해도 더 넓게 줘도 된다니. 뭐 그대로 80%. 그 다음에 공원 100, 개발 100, 계백이 공백이, 자연공원도 100. 농공단지 제발 해주지 말라고 150%. 자, 그 다음에 88번에 요즘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저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도시지역 안 냅니다. 근데 도시라도 녹지지역은 내는 거 알죠? 녹지지역은 내는데 녹지지역이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 낼 필요 없다. 오케이. 조금 어떻게 기분이 떨어진 듯한.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문장.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증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콜? 또 내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표정에? 자, 다시 행위제한 특례. 요 법 좀 외워야 된다니까. 법 제목 틀리게 하면 속지없이 틀린다니까요. 자, 농공단지 지정됐다. 무슨 법 적용?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자 줄여서 산개법. 넘기지 않고 물어볼까요? 넘겨야지. 자,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면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초지는 안 나오니까. 자, 그럼 만약 지문이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지도 못했어요. 자, 다시.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에만 농지법 적용하고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자, 이거 지으면서 진짜 완전 단골이잖아요. 여러분 자, 요거부터 해요. 92번부터. 우리 국토의 땅 중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도 있지요. 용도가 미지정된 데에서 건물 지을 때 건축행위 제한, 건필 용적률은 어디에 관한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할 뿐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응용을 해요.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수준이 하이레벨로 올라가니까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미지정된 땅이다. 쓰다 보니까 미지정이요. 거기다가 건물 지을 때 건폐율 몇 프로? 20% 용적률은. 오케이. 그 다음 건물 짓는 것도 어떤 거? 뭐 농어가 주택 창고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교정 문사시설 그런 거. 왜? 계속 해보세요. 왜 계속 창고 쪽으로 가고 막 동물 운동하고 방발이 한번 가보시죠. 왜?
그것은 자연취락지구지. 농가주택하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일정원생 이런 것들하고 거기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소연료 충전시설 이거 할 일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할 일이 없는 거야. 댐 막아서 발전시설 할 일이 없지. 그죠? 그 다음에 국방군사시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겨우 할 수 있는 게 일정건생 중에 동네 뭐 슈퍼 이런 것들, 이종건생 중에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중에 종교집회장, 이 종교집회장도 지목이 종교용지여야 한다고. 새로 짓는 건 안 된다고. 그냥 각종 온실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생적적 묘지, 관련시설, 양의양식장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것만 미지정된 것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건축가 공무원들은 용도가 미지정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들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 용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러 갔더니 토지용계 확인서에 용도가 아무 표시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건축가 공무원이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맞게 건축허가 신청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이제 조금 뭘 아는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했다. 그럼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 관리지역을 지정했는데 세분 못하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오케이?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실수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숫자도 아니고. 여러분 95번 용도 지구 개념 있죠, 개념. 이런 거 나오면 땡큐. 그죠? 문장 속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작년 보세요. 유통기능이라고 나왔잖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답이 나오면 땡큐. 녹지지역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게 자연취락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게 집단취락지구인 건 알죠, 우리? 자, 요거 102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저 경관지구 있죠, 저거. 원래 경관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자, 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라고 대통령령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조례로 정한다면 서울시에서 이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호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안 되고 있잖아요. 보호지구 자체가 세 가지 나눠졌으니까. 자, 보호지구는 종류가 여, 중, 생이잖아. 바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로 해도 알아듣잖아요. 내가 칠판에 강의할 때 대충 글씨 대충 쓰는 사람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미움을 당하겠어? 게른이지. 제발 좀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술을 못 먹어서 많이 안 사줘도 되는데 맥주 반잔 먹으면 뻘개지니까 많이 안 사, 돈이 안 들어요. 밥 사주고 회 사주고 숱하게 사주면서 야 글씨 좀 또박또박 써라. 미치겠다 진짜 내가 봐도. 그것도 스트레스 학생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면 끝이에요. 제발 좀 여기다가 손 닦지 마라. 반질반질하라. 그 다음 주부터 또 그거 닦고. 좀 꺼내 있지 마라. 이게 벗겼다 보인다. 좀 제발 좀 이거 좀 돌아가 있지 말고. 중개사 선생님 봐라. 같은 데서 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냐. 신경도 쓰고 다 깔끔하게 넥타이 메고 와서 단정하게 하지 않냐. 맞지요? 할 때마다 밥 사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어려 죽을로 믿고. 나도 못 알아봐. 쓰고 나겠네. 오늘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따닥따닥 쓰는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막상 그러는 거 보니까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라 나눠지잖아. 자, 이 나눠지는 게 이제 보호지구 자체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놈을 그냥 중요시설물이라고 안 하고 군사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라고 나눠서 관리해도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세분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얘들 둘이는 따로 세분해서 관리해도 된다. 얘는 추가적으로 세분하는 거고. 이런 질문을 딱 익혀놓기만 하면 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써먹었지.
자, 우리가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가 9개 있잖아. 그죠? 그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없다라고 해서 넘어갔지. 그 다음, 이번에 용도지구 쪽에서는 객관식에서 자, 작년에 자연취락지구 나오고 개념 나오고 그 작년에 용도지구 세분된 거 나왔으니까 행위제한 나올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경관지구고 모든 용도지구는 다 도시군계획 조례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고도지구는 주의해야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가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진짜. 그죠? 진짜 할 만큼 했지. 내가 여러분 이런 거 나오는데 틀리고 나오면 진짜 같이 옥상 가가지고 반지 굵은 거 2개 끼고 농개처럼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든지 해야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왜? 중개사업부터 먼저 떨어져 있으니까. 늘상 문제가 떨어지니까. 다른 건 다 조례니까.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자, 조례. 109번 보세요. 109번. 109번 이거. 내도 학생들 틀리대. 109번은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야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거 설치하나요? 국가 지자체 야들이 설치하는 거지. 얘들은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얘는 규제를 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용도 구역은 그만큼 센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 하니까. 용도 구역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거 하고, 개발 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개특법. 그 다음에 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요거 놈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한다. 저거 지정했을 때 행위제한은 무슨 법 적용하고? 그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예외로 누구도 지정하고. 자, 그래서 유보기간 외워놔야지, 요거는. 자, 5년 이상 20년. 요 사이에서 유보기간 정하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다 풀린다. 다음날. 고시하고. 저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무슨 법 적용? 수산자원 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면 누구나 다.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 계획. 조례 이러면 안 돼요. 이 120번은 중복된 거고. 요거는 원전 그대로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면 볼게요. 복잡한 예안 들어도 읽어봤는데 실제는 언급되면 도움되니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쳤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면? 이게 이제 양입지 개념이니까. 100평 이하라면 전체 대지의 요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환급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 그럼 330 이하 부분이 없으면 각각의 용도지역별 규제를 각각 받으면 돼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330 이하 관계없죠? 각각 무조건 자연녹지하고 준주가 걸쳤다. 자연녹지 따로, 준주가 따로. 자, 그 다음에 123번에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왔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고부터 오잖아. 이게 전체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요걸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사. 그러면서 124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위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원래 뭘로 결정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미리 해야 돼요. 이걸로 미리 결정된 시설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 쓴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넣기가 힘든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도 설치한 시설을 박스 처리해놨죠. 거기 그중에 다 못 외우니까 익숙하게 하는 거, 자주 나왔던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 주차장에 차 꺼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운전하는 놈 죽어서 장례시설, 장사시설 가고 자동차는 폐차장, 옆에 타는 놈 종합의료시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를 주차장, 면허시설,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도 옛날에 언급한 거,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런데 지금 하나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재활용시설을 폐차장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24번이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 기초조사하고 뭐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칫하지 알아서 막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눈에 익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구 나오면 도특이 경정 알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지구, 도청 이전을 공공주택에서 지어서 간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얼마 초과하는? 200만 원.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오케이.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는 들어가서 설고 닦고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자주 안 나왔는데 요새 여러분 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재원 조달이나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짠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이 결정되고 몇 개월 내에 3개월 짜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사가 3년 내에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이런 지금 좀 읽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도로가 결정났다. 그러면 결정되고 석 달 내에 우리가 늘상 얘기한 재원 조달이나 보상한단 말 했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석 달 내에 짜는데 이 도로가 앞으로 3년 내에 공사할까? 1단계로. 그 뒷부분은 3년 뒤에 할까? 2단계로 짠다 이 말이에요. 그 1단계, 2단계 나눠질 때 몇 년 기준? 3년. 그 다음에 시설사업은 행정청이 시행자일 수도 있지만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죠. 야들은 장관, 시도 또는 시장 운수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되거든. 그 지정을 받을 때 LH나 지방공사는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해. 그래서 국가지자체 이런 공공기관 외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이 국공이 제외 포함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이번에 동의했는데 이것도 외우지 마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얘에서는 얘를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이런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공부를 달리 해야 된다고. 이런 LH나 지방공사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일반 건설에서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14일은 뭐냐면 시설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잖아요.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신청 들어가면 14일 이상 일반 열람케 한다. 그거 국토법에서. 여러분들 지금 개발법, 정비법 쪽에서 너무 세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낯서네. 국토법에서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잖아요. 요 인가 고시하기 전에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한번 딱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저 개발법, 정비법처럼 빈번하게 안 나오니까 얘는 그래도 이게 이제 수용이지 수용, 그죠? 수용할 때 자 다시 원청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 수용이라는 게 네 군데가 있어, 네 군데가. 바로 처음 나온 게 국토법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재개발 사업 할 때,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 주택법. 그럴 때 뭐 공치법 운운 나오는 것은 딴 데는 안 나와. 그래서 국토법 시설 사업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은 공치법하고 충돌하면 부동산 공법이 우선한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공치법, 도시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공치법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원래 공치법은 너네 땅 수용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온다. 따로 사업 인정 받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세부 목록고시가 아니잖아. 그건 도시개발법이요. 개발사업을 할 때는 세부 목록고시. 그렇지. 딱 구분하고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오늘부터는 술, 담배도 하지 말고 방도 각방 쓰고 식구들하고 울터 부딪히지 말고 밥만 먹고 말없이 나오고 밥만 먹고 말없이 나오고 식구들하고 부딪히면 싸우니까. 사업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서류 떼어볼 때 돈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팔면 당연무효다. 뭐 타인 토지의 출입 이런 것들은 다 풀 수 있으니까 그죠? 들어갈 때는 며칠 전 통지? 7일 전.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날려버릴 때는 3일 전에. 들어갈 때 동의 안 받지? 들어갈 때 동의 안 받는다니까. 정비유대 제시하고 행정처 아니면 해당 시장에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 장애물 날리고 일시 사용할 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손실보상 이건 자주 나오지. 그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자가 성공 행정청내 사업 시행자가. 자, 찬물 한 잔 묻고 또 매수 청구, 그다음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2시까지는 해야 되는